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치료가 되면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를 유지하는 게 적어도 10년, 20년은 유지가 돼야 그게 완치가 된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럼 이런 치료 변화 효능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거 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병들고 노후세포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분열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약이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필요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양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회라는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 내가 보면 자살행위죠. 그래서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렴풋하니 얘기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았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영양 칼로리가 100일 때 130을 먹어서 병이 왔다. 그러면 금식을 해서 그 넘치는 30이 줄어들 때까지는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100 밑으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몸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조금 금식을 해도 좋아진다고 계속 해가지고 더하면 더 좋아지겠죠 해가지고 체세포 개체수가 100마리가 정상인데 60마리로 줄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정상 밑으로 떨어져서요. 그러면 60마리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혈액인데 피를 생산하는 생명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도 체중이 빠져버려서 이렇게 조혈 기능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상당히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힘들거든요. 근데 넘치게 비정상적으로 영양분을 100이 필요한데 130, 150, 200을 먹던 사람이 금식을 할 때 조금 좋아진다고 끝까지 금식을 해버리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이거 생리치를 너무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던 사람이 잠깐 그 넘치는 걸 소진시키기 위해서 잠시 금식을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혈요법은 뭐를 이해하셔야 되느냐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일주일에 300, 500, 아주 약해도 200g씩을 계속 우리 몸 바깥으로 빼냅니다. 어혈이 됐든 생혈이 됐든 우리 몸 바깥으로 그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그 빈 공간은 물이 채우거든요. 그럼 기존의 혈액은 농도가 묽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혈에 빠진 양, 나간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 물질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사혈을 하면은 그만큼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사혈을 하면서 금식까지 한다, 이거 보면 내가 죽으려고 자살행위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요즘 신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들이 좀 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부항 들었다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부항이라는 아마 용어 자체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항은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게 없어갖고 물로 갖다 배 채우고 막 저칼로리 음식 너무 먹고 그러면 그냥 몸이 이렇게 팅팅 붓는 걸 우리가 부항 들었다 그러거든요.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영양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 인체 체세포의 개체수가 마리수로 따지면 120조 마리가 되지만 120조 마리 정도가 되고, 종류로 따지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무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 건 그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인체 세포가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건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영양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부에서 고체인 음식을 먹으면 내 장 속에서 유산균이 그 고체를 먹고 액체, 효소화 시켜야 우리 몸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차 가공된 걸 우리 세포들이 먹고 소화시키면 또, 그러니까 처음 먹을 때도 음식하고 장 속에도 유산균이 한번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하고는 성분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바뀐 성분을 먹이도 필요한 생명체가 그놈을 먹기 전 성분과 다르고 또 먹고 소화시키면 성분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영양분이 많은 거는 체세포 장기수가 그게 큰 거고,
장기 기관 조직이 작은 거는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산에 진달래나 벚꽃은 시들어가고 이제 연산홍하고 겹벚꽃하고 한참 이제 필 시기가 됐네요. 모두 봄 되면 이제 스산하니 바람도 좀 쐬고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발등에 불 탁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4번, 18번, 32번, 그러니까 32, 48 꼭 명심하세요. 이 다음에 이 세 가지 혈점만 미리 빼줘도 여러분들 큰 고비를 넘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사혈 자국이 시커멓게 안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면 점으로 착각할 정도이며 2년 돼도 안 없어져서 보기 흉합니다 하는 게 질문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이제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혈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혈을 빼다가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면 종종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혈할 때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걸 알고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혈 자국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혈 부위가 사혈 한 번 하고 나서 노랗게 이렇게 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두 번째는 사혈 부위가 또 검거나 푸른빛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혈 부위가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홀딱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외형상으로 빈혈 있는 사람, 쉽게 해서 혈질이 강산성화된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혈 부위가 까맣게 되고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 이치를 알면 되거든요. 우리 몸은 어디든지 침으로 찌르면 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침으로 몇십 번을 찌르고 부항기에 그 강한 압력으로 당겨도 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혈액이 응고됐다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부위별로 피의 흐름에 따라서 산도의 그 강도도 다르고, 어혈도 어떤 부위는 담석화되던 부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위는 이제 섬유질화된 부위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어혈이 섬유질화된 상태에서 어혈을 빼다가 안 나오니까 중단된 경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사혈을 하게 되면 어혈을 이제 불리는 처방을 충분히 먹고 하시면 이런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침으로 찌르고 부항기로 이렇게 딱 당기면 어혈하고 생혈하고 이렇게 같이 끌려와요. 부항기 캡 쪽으로요. 그런데 그 침 구멍으로 어혈의 농도가 묽은 건 딸려 나오는데 섬유질화된 거는 못 딸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불려서 녹여서 빼내버려야 되는데 여기다 잔뜩 끌어 모아놓고 사혈을 중단해버리면 피가 돌지 못하겠죠.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온 놈이 그 부항기 캡 안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피가 돌지 못하면 어때요?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수면 세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발 뒤꿈치에 그 굳은 살 있죠. 그 굳은 살처럼 그냥 딱딱하니 피가 돌지 못하면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까만 색소, 멜라닌 색소가 착색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란색이 착색될 수가 있고, 이제 노란색은 잘 없어지는데 간 기능까지 떨어져서 검은 색소가 이렇게 껴있다고 하면, 근데 이것도 또 그래요. 우리 인체에 있는 혈액이 섬유질화 되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섬유질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분은 틀림없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어혈이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이거를 이제 어혈을 불리는 그 식품을 드셔가면서 하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사혈하는 요령에 따라서도 조금 이런 경우를 좀 촉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침을 찌는데 이제 부항기 캡이 있잖아요. 이제 압을 딱 걸면 테두리 그 자욱이 있잖아요. 그럼 자욱 안에서 들 수 있으면 침을 여러 군데를 골고루 넓게 찔러서 달팽이처럼 이렇게 찔러서 안으로 이렇게 찔러 들어가서 넓게 찌르면은 이제 어혈이 덜 빠져나와도 좀 그런 경우가 덜한데, 한 부분만 자꾸 찢다 보니까 굳은 살이 지면 오히려 더 어혈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요게 요 경우에 많은 경우도 있지만은 드물게는 쉽게 해서 침으로 찌르고 앞으로 당기니까 어혈이 농도가 묽은 건 침구멍으로 빠져나왔는데 이게 섬유질에서 딱 굳은 거기 뭉쳐 있거든요. 그럼 피가 못 돌죠. 피가 못 돌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은 어때요? 영양 공급도 안 됐죠. 그래 온도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땀이 먼저 납니다. 우리 보면 내 인체 중에서 피의 유속이 가장 느려서 온도가 가장 차가운 데가 땀이 나면 거기서 먼저 나고 또 거기 개기름이 끼고 이래버리면 거기서 드물게는 이렇게 모근이 털이 이렇게 솜털이 까맣게 길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일러준 대로 침을 찌를 때 최대한 또 큰 캡을 대시고 넓은 범위로 찌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어혈이 딱딱하게 섬유질화로 돼서 이제 굳어서 안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일주일 이렇게 사혈해 보면 일주일 동안 그 녹이는 처방을 잘 드시고 일주일 동안 그거를 뿌른 거 딱 빠지면 딱 멈춥니다. 딱 멈추게 돼 있어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드시고 일주일 동안 녹은 거 딱 나오면 또 딱 멈춰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솜이 빨아들일 때 50% 정도 빨아들일 때까지 빼주면 절대 이런 현상은 이제 남지 않는데 어혈이 섬유질화돼 있고 사혈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된 경우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섬유질화된 어혈을 그 캡 주변에다 딱 모아놓고 멈춰버리면 이 자욱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이제 50%라고 하지만 30%만 넘어도 이런 자욱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어혈이 나오면 자욱이 없어질 거냐? 분명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인체 세포도 어때요?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고 그러죠. 그럼 80일을 살면은 사람이 자식 놓듯이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 없어지고 또 그 자식 세포가 또 80일을 살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는 녹아 없어지고 그러면 부모의 흔적은 없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의 가지수가 1000가지든 2000가지든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주변에 있는 섬유질화된 어혈을 캡 주변에다가 꽉 몰아놓은 상태에서 사혈을 중단했기 때문에 피길이 열리지 않아서 수면세포가 누적돼서 그 자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은 사혈 자리가 물집이 생기면서 막 염증까지 생기듯이 속에 보면 이렇게 막 닭살처럼 이렇게 뻘겋게 돌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빈혈이 있는 사람. 혈질이 강산성화되면은 세포가 녹여서 약해요. 그러면 수포도 잘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사혈하기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빈혈이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한테 이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미 오마병을 종합병원처럼 여러 병을 이렇게 달고 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이런 증세까지도 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우리 방법 아니고 치료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증세들은 신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8번을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주고 환부를 빼준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8번하고 이제 뒤쪽은 8번, 9번, 1번, 17번을 지금 사혈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앞에는 2번, 3번, 32번 이제 이렇게 사혈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된 게 했는데 머리를 감아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머리가 빠지잖아요. 빠지는 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한 70% 정도 이렇게 줄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빠지는 머리가 70% 줄었다고 하는 거는 수치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재생 복원이 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말충모혈관이 막히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흔적 같은 건 사혈이 끝나면 절대 남지 않는다. 물집이 생겨서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수포가 잘 생기는 사람은 8번과 환부를 빼줘서 산도가 떨어지면 세포가 튼튼해지면 수포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8번은 꼭 빼야 된다. 또 2번, 3번은 2번은 위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혈이죠.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0번을 빼주면
위가 수축 연동 활동이 살아나면 밥맛이 좋아지고 3번을 빼주면 아랫배의 온도가 올라가면 장 속에 식중독균과 유해균은 사라지고 유산균과 유익균으로 바뀌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1차 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된다. 이렇게 가공된 혈액이 중간에서 녹아 없어지지 않으려면 피가 맑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이제 8번을 빼주고 환부 쪽으로 이렇게 양질의 혈액을 이렇게 유도해주면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복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혈 후에 그 자욱이 남는 거 별로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저도 이 사혈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제 저도 안경 벗어야 되겠죠. 이게 벗으려고 하면 어때요? 이제 17번까지 끝났으면은 20번과 요 47번 위에 요것만 빼면은 이제 안경 벗고도 이런 원고를 읽을 정도로 이제 시력이 회복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제 몸이라고 사혈 안 하면 효과 안 나타납니다. 사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뭐 큰 중병이 없고 언제든지 사혈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일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작년 올해 복숭아 나무가 한 5,200주 정도 지금 심어가지고 싹이 포릇포릇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제 사택 짓는데 거기다가 지금 꽃나무 오늘 아침에도 거기 이제 이거 저거 제가 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꽃 심어놓고 그 집 지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하거나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집 주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실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기 30년 전부터 제가 공언한 말이 있거든요. 뭐냐? 나는 내가 없어도 이 공부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그 틀만 짜놓으면은 내가 할 일은 끝난 거다. 그 뒤부터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배워서 자기가 건강관리 시키는 거지, 이해 못하는 사람 굳이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나한테 이런 공부를 준 거는 뭔가 뜻있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현대의학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도 접근해서 현대 순환기계통의 질병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00은 아니어도 적어도 95%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제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목표를 적어도 95% 이상은 이뤘다고 지금은 이제 내 자신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 이렇게 완성 짓고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일을 이제 퍽퍽 줄이고 육체적 노동도 집 짓고 올라가는 순간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은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산에가 나무를 심어도 삽질을 해도 괭이질을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3배 정도는 합니다. 포크레인을 해도요. 그거를 17년 동안 햇빛을 보면서 이 넓은 땅을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갖고 놨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핑크뮬리 심느라고 아주 바빠요. 그 핑크뮬리를 한 정부미 푸대로 한 500푸대를 얻어가지고 한 2만 평 정도에다가 지금 이제 파종 중인데, 이게 어우러지면 아마 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평온해지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해주면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할 정도는 된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해줄 일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혈요법을 진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는 이유가 뭔가도 한번 심도 있게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상은 공짜 없더라고요. 제가 내 손으로 환자를 많이 치료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살 사람은 생문이 열리고 죽을 사람은 사문이 열려요. 뭐냐고 하면 이게 죽을 운수에 들어가면 아무리 진리에 합당한 얘기를 해줘도 머릿속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살 사람은 저승문통계까지 갔다가도 이 말을 믿고 사혈해서 다시 회상해서 살아서 평생 내가 생명의 의인이다, 감사하다. 저도 그런 어떤 성취감이 없었더라면 이 힘든 시간을 이 오랜 세월 못했거든요. 그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다 사혈요법을 보급하는데 한 30년 이상 노력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저도 제가 좀 편한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30년 이상 이렇게 강의한 내용은 100% 다 녹화가 되어 있고, 이거를 한 5개국으로 이제 더빙을 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정도 되면 굳이 내가 표면에 나서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정 내가 수행하는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이런 일로서 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회하다 보면 얼굴에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굴 같은 데도 이렇게 사회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얼굴에 이제 누런빛이 많이 띄고 또 간 기능이 안 좋으면 검푸른빛이 띄어가지고 처음 사회할 때 두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사회를 속에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30% 이상 50%까지 나올 때까지만 사주면 절대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얼굴에 김이 저손꽃 피면 참 서글퍼지잖아요. 손등도 보면 까뭇까뭇하니 딱지 같은 게 앉으면 서글퍼져요. 근데 이거를 사회를 해주면 주름도 없어지고 기미도 없어지고 저손꽃도 없어진다. 아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 보니까 검은 반점이나 이런 것들은 멜라닌 색소가 수면 세포에 이렇게 착색된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세포가 정상이라면 80일을 살면 녹아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붙어서 우리가 검은깨로 있고 저승꽃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 거는 세포가 분열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수면세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면세포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핏기를 열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세포 분열을 당해서 기존 세포는 녹아 없어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은 흔적이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혈의 흔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김이나 검버섯, 죽은 게까지도 제대로 사혈하면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없어질 거냐? 여러분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죠. 근데 주름은 왜 생길까요? 따지고 보면 체세포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체세포 개체수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줄어든 만큼 체세포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체세포 개체수가 줄어든 만큼 공이 바람 빠지듯이 쭈글쭈글해지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세포 분열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상은 영생구조입니다. 그래서 8번을 빼서 어혈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핏기를 유도해서 이렇게 핏기를 돌려주면 세포 분열은 영원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미, 검버섯, 주름, 흉터 이런 것들은 사혈하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혈 자신 있게 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얼굴 사혈하실 때 이런 자국들이 신경 쓰이면 제가 옛날 이름밖에는 잘 모르는데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좀 진하게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감추는 거. 그걸로 이렇게 진하게 덮으니까 사혈의 흔적 좀 많이 감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혈을 한 4번 정도만 넘어가면 사혈을 이렇게 반복할수록 그 흉터는 갈수록 피가 돌아서 피가 맑아진 만큼 자국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사혈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사혈의 흔적도 남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한 분은 아마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섬유질화된 어혈이었는데 섬유질화된 그 어혈을 부항캡, 사혈캡을 그 된 위로 이렇게 모아놓고 사혈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자국이 안 없어졌다. 그래서 드물게는 이렇게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모공도 크고 개기름도 끼고 땀도 나고 숨털도 자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어혈을 속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 100% 원위치로 돌아간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 사혈이라고 하는 게 모르는 분으로 보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약 먹고 수술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치료라고 하는 건 재생복원,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장성계 유산균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의심할 소지 없잖아요. 또 그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서 공급된다. 의심할 필요가 없고 또 그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공급된다. 근데 말주모실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피가 썩어서 죽게서 산도가 높아진 것도 그대로 놔두고 아랫배가 냉해서 영양분을 1차 가공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병을 치료하려니까 모든 병이 다 불치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병은 제 이론은 그렇잖아요.
병을 자꾸 기술로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친 거예요. 그 책에는 이 말을 제가 요약본으로 간단하게 써놨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현재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 환경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 복원,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깨우침이 없다고 하면 이미 도태되고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TV 봤을 겁니다. TV에서 보니까 그 여우가 앞발이 이렇게 덫에 걸려서 잘라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우가 의사가 있을까요? 그러면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잘라졌으면 혈관도 다 잘라지고 했는데 염증이 생겨서 그 여우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약을 섞었느냐 무슨 기술이 있겠느냐. 근데 웬만큼 다쳐도 스스로 이렇게 재생 복원하는 그런 영적인 깨우침. 그래서 제가 나무로 가지 같은 걸 오늘도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일 나무들을 제 집에다 뭐 복숭아 나무도 3개 뭐 과일 나무 종류마다 한 10종류를 한 2-3개씩 이렇게 쭉 심어 놓는데 앵두나무 하나 가지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딱 보니까 한 95%는 다 잘려 있고 한 5% 정도만 줄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끝에서 이파리가 그냥 쌩쌩하니 살아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보지만 제 눈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고 하면 말초 모세혈관은 연상하거든요. 우리 혈관이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한 군데 끝이면 그 뒤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혈관도 그렇게 비하잖아요. 동맥, 쇄등맥까지는 일직선으로 가는데 말초 모세혈관에 가면 스펀지의 그 미로처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돌고 이놈이 막히면 이쪽으로 돌고 이놈이 막히면 이쪽으로 돌고 그래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혀도 우리 몸은 어떤 증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어떤 병이 왔다면 이미 50% 이상 60% 막혀야 병이 온다. 그리고 전체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달려오고 품어도 안 빠진다고 하면 이건 약이고 수술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게으름 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세포 분열은 영양 공급이 되는 이상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무도 수관이 막히는 걸 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간도 말초 모세혈관이 혈전 어혈이 막는 걸 내 인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이의 퍼센트만큼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을 90년을 본다고 하면 90세를 살면 어때요? 제 말대로 하면 90%가 막힌다는 얘기죠. 90% 이상이 막혀야 사람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40, 50대에도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90세, 100살까지도 살아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 하면 간단하죠. 우리 인체에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도 골고루 분산되어 막히면 비교적 오래 살아요. 건강하냐. 근데 특정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막혀버리면 그 질병이 연쇄적 합병증으로 빨리 단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이치를 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이 영원하다.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 세포 분열은 영원히 이루어진다 하면은 기존에 90% 이상 막혀서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다고 하면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버리고 다시 8번을 빼서 다시 못생기게 하면 생명 연장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2가지만 딱 이해하면 돼요. 우리 몸은 방어 능력이 1차 방어, 2차 방어가 있거든요. 1차 방어는 혹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이물질은 가래가 흡착해서 위로 넘기는 게 1차 방어입니다. 2차 방어는 이제 항체 방어거든요. 혈액 속으로 들어왔을 때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혈액 속으로 그 먹이를 잡아먹게 돼 들어온 게 이것도 따지면 그래요. 요즘 이제 코로나 우리 이걸로 비유를 해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했다. 근데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이 항체가 사람 살라고 혈액 속으로 옮겨왔을까요? 젖 먹고 살라고 옮겨왔을까요? 제 이론은 먹이가 그쪽에 있으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들어왔을 뿐이지 사람 건강하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체도 더불어서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자연에 더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더불어 상호 진화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약으로 치료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법칙, 율법에 따라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은 모든 질병의 그 푸는 수술거기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날 현상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액 속에 혈전이 응고돼서 우리가 치매가 걸리고 뇌경색이 왔다. 그거 녹여서 빼내는 방법이 가장 완벽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측하는 게 이제 감염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이제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 뇌경색 환자, 심장질환 환자, 순환기계통의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 해결책 불려서 빼내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점이 좀 인류가 나의 공부를 좀 소중하게 여겨서 이거를 좀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기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제약회사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지. 현재 이거 불리는 걸 지금 현재 청거시기 하고 있는 거에 아마 내 공부를 다 못하면 그거보다 사회라는 시간을 한 3분의 1 정도로 단축시키고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사회요법의 그 효능이 3분의 1 정도로 효과를 단축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누구나 쉽게 믿고 따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결국은 하수구멍에 막혀서 물 안 내려가는 거 찌꺼기 빼야 해결책이 있고, 우리 인체도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2차, 3차 합병증이 일어나는 건 기존에 있는 혈전 불려서 빼내고 다시 안 생기게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뚜렷한 거 없습니다. 의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해도 고혈압 당뇨 못 고치는 사람은 그거 되게 어려운 병이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고혈압 해보면 완치율 97%, 당뇨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완치율 95% 이상, 심장질환 심부전증 진단받은 때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적어도 93% 이상은 완치입니다. 한번 치료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 안 해요. 조금 좋아진다고 중단하지 말고 괜히 약은 깨먹고 보사의 균형 안 맞추고 해도 결국은 어혈 뺀 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물질 넣어줘야 부작용 없다는 거예요. 세상 공짜 없습니다. 살아보면 결국 노력한 만큼, 어혈 빼면 빠져나간 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넣어주지 않고는 해결책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려운 게 물질을 초월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모든 식품들도 대부분 35년 전에 받던 가격을 지금도 올리지 못하고 똑같이 받고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이 일 징그럽거든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현재 순환기계통으로 모든 것 어려운 점 못 푸는 거, 이 심전 생리학이면 대부분은 해결의 실마리가 이 속에 다 있다 하는 거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는데 심전 생리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흉터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사회를 해보세요. 네, 오늘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